매일 공감 연습 강의 183번. 공감의 10가지 기술 두 번째로 공감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으로 관계를 지키다. 이게 공감의 언어를 만드는 5가지 기술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공감적 경청, 존중, 감정 명료화, 구체화, 즉시성.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면 관계를 어떻게 지키는지 또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시작일 수 있고요. 공감은 관계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해는 했지만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솔직했는데 상처가 됐을 때 또는 참았는데 오해가 생겼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은 표현의 기술입니다. 아마 배우다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는 5가지 기술은 일관된 성실성, 조심스러운 직면, 정보 제공과 자기 공개, 초대하는 질문, 난처함 부드럽게 풀기. 이 5가지입니다. 일관된 성실성이라는 것은 말과 태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건데요. 어, 상대의 상대의 말을 갖다가 진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대화가 지겨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진실된 말은 지겨운 거죠. 대화가 지겨워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상처받겠죠. 또 그 말을 하기도 되게 미안할 겁니다. 이럴 때 반복해서 같은 말을 듣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귀에 잘 안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진실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죠. 이것이 바로 일관된 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조심스러운 직면인데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될 때 또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을 때 또는 회피를 갖다가 부드럽게 그것을 다시 불러낼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예, 이럴 때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상대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면서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해야죠. 그 직면을 해야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뤄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 상대의 마음을 직면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실되게 상대를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번째는 정보 제공과 자기 공개인데요. 신뢰가 쌓일 때는 내 이야기를 조금 내어놓을 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정보 제공과 자기 공개가 내가 충고하듯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그 저기 아주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근데 그 가정란에 그 아버지의 이름과 또 직업 이런 것을 적는 게 있는데 안 적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조용히 이제 물어봤대요. 누구누구야? 여기 아버님이 지금 뭐 하시니? 성함이 어떻게 되셔? 그러니까 말을 않고 쭈삣쭈삣하니까 그 선생님이 좀 눈치를 채시고 나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내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자기 공개를 했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어린 그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부터 그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 공개는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하는 질문이라는 것은 답을 요구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여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직접 질문보다는 간접 질문이 좋습니다. 회사 망침에 왜 반대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건 물론 질문이지만 상대를 초대하는 것 같지가 않죠. 네. 회사 망침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아주 초대하듯이 잘 질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다 부담 없이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문제 남편이랑 상의해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네,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상대를 아주 존중하면서 초대하죠. 이런 초대하는 질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난처한 풀어주기인데요. 난처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상대가 난처하게 또는 부당하게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이에 아직 그거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어, 이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동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지만 그 제 속도에 맞추는 중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난처함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죠. 저 아직 이 나이에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제 속도에 또는 제 형편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의 그 질문에 아주 부드럽게 피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감은 선택입니다. 공감은 순간적으로 내 반응적으로 그 툭툭 튀어나오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존중하며 부드럽게 하면서도 진실되게 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10가지 기술, 우리 5가지 서로를 이해하는 기술 배웠죠? 공감적 경청, 존중, 감정 명료화, 구체화, 즉시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5가지 기술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잘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잘 느끼고 잘 반응하는 태도의 예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가지 기술 외에 감수성, 기본 태도 4가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언어적 신호 감지, 그러니까 말과 표정이 틀리거나 또는 행동이 틀릴 때 또는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잘 경청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 때에 따라서는 또 유머를 사용해서 또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이러한 이것이 바로 감수성의 4가지입니다. 즉 공감은 10가지의 핵심 기술과 4가지의 감수성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중에 하나인 구체화 기술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습할 거고요. 감수성은 이렇게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경청하는 대화의 태도를 취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이었습니다.